안녕하세요. 흘러가는 일상에서 외를 달고 사는 감시자들의 본격 이의제기 토크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해드립니다. 감히 시선을 보태는 저희는 감시자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바코고요. 함께할 감시자들은 젠투, 미연, 신디입니다. 와! 오늘 감시할 주제는요, 바로 엄마와의 관계입니다. 특히 엄마와 딸의 관계요. 왜냐면 저희는 모두 딸이니까요. 사실 모녀 관계는 다른 가족 관계보다도 좀 더 복잡 미묘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잘 지내고 싶다가도 어쩔 땐 그게 또 한없이 어렵기도 한데요. 영화 레이디버드를 보면은 그런 심리적 묘사가 굉장히 잘 담겼어요. 주인공 시얼샤 로논의 프롬드레스를 고르러 간 장면에서 주인공이 대뜸 엄마한테 엄마가 날 좋아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물론 엄마는 널 사랑하지 라고 답하는데 시얼샤 로논이 다시 물어봅니다. 근데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곧장 대답을 못하거든요. 이렇게 당연하게 사랑하지만 모든 순간 좋아하긴 어려운 관계. 제가 항상 엄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그런 정확한 감정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엄마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고 있나요? 엄마와의 관계. 어렵네요. 진짜. 엄마와의 관계? 바코는 좀 어때요?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제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고, 엄마도 그걸 바랬던 것 같아요. 바코의 제일 친한 친구가 엄마였으면 좋겠어 하고 바랬던 것 같고, 그래서 엄마랑 너무 친하고 말도 잘 통하고, 그리고 어릴 때는 약간 제 이상형이 보통 아빠 같은 사람인데 저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이상형이었을 정도로 진짜? 네, 엄마가 제가 생각하는 너무 좋은 사람의 표본이었어요. 상냥하고 다정하고 사려 깊고 그런 되게 부드럽고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 그랬는데 제가 흔히 그 머리가 큰다 하죠. 머리가 크고 나서부터 살짝 이렇게 삐걱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제 눈에 엄마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점도 쏙쏙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는 엄마가 이해되지 않는 점도 많고 게다가 거기에 플러스 갱년기 이슈까지 겹치면서 요즘에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다가도 가끔은 너무 싫을 때도 있어요. 또 약간 그래서 요즘 제 한 근 1년간의 제일 큰 고민이어서 오늘 이런 주제를 들고 온 거기도 한데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그게 어느 시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시점부터 그냥 엄마라는 한 명의 인간, 인격체가 나랑 굉장히 다르고 가족으로 만났고 내가 엄마의 딸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랑 그렇게 뭔가 코드가 맞다거나 취향이 엄청 맞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약간 정신적 독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리를 좀 어느 정도 한 상태여서 그런지 물론 다툼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독립을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건강해 보여요. 그래요? 모든 엄마와 딸의 관계가 특히 어려운 문제가 그 일치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투영해서 맞아. 그게 상호간에. 맞아요. 저는 절대 분리를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이고 엄마와 저와의 생각 차이가 있거나 의견 차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그런 일이 있을 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넘길 수 있는 게 꼭 엄마니까 더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디가 그 분리를 했다는 게 좀 신기해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게 오면 저도 엄마랑 말 다툼하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20살 때부터 이제
본가에서 나와 살았으니까 그게 더 됐던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사실 뭐 바코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지금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서 마찰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렇기도 하다. 젠투는 어때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기가 저는 좀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맞아. 어려워요. 근데 저도 약간 예전 어릴 때와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어릴 때는 뭔가 진짜 제가 더 많이 의존을 하면서 뭔가 많이 바라고 이랬는데 지금은 저도 엄마랑 나랑 되게 뭔가 다른 점도 있고 막 그렇게 하구나 하면서 그거를 오히려 저는 그거를 인정하고 나니까 저는 뭔가 좀 엄마랑 있는 게 좀 더 재밌어지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뭔가 바코랑 살짝 비슷한 거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로서 말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뭔가 좀 그냥 동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엄마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계속 일도 바꾸고 계속 공부도 새로 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제 인생 방향을 좀 약간 생각할 수 있게 한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이게 대부분 엄마와 딸의 관계가 좀 뭐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고 좀 안 좋다고라고 할까요? 뭔가 부정적인 그런 면이 있을 때는 대부분 엄마들이 딸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잖아요. 아들한테는 안 해도 딸한테는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가 작년대도 저한테는 절대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엄마한테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거는 근데 저는 어릴 땐 잘 몰랐지만 지금은 그 덕분에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딱 이렇다라고 정의하기 되게 힘들고 복잡한 관계? 맞아요. 근데 유독 이렇게 엄마와 딸의 관계가 복잡한 이유가 뭘까요? 근데 저는 이거는 진짜 서로에게 당연하게 바라고 기대하는 게 크고 높고 기준도 높고 많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 엄마랑 많이 싸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좀 머리가 커가면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게 이게 저도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이 되니까 아니 나라면 저 상황에서 저렇게 말을 안 할 텐데 나라면 딸한테 저렇게 말을 안 할 텐데 엄마는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저만의 이제 기준이 서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더 이해가 안 되니까 더 싸우게 되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참다 보면 맞아요. 그래서 더 서운해지는 게 전 큰 것 같아요. 화나고. 근데 아까 그 바코가 그 레이디버드 오프닝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영화가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데 저는 바코랑 달리 좀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이 조금 달라요. 근데 그게 인상이 남은 이유가 그 극 중에서 레이디버드가 이제 엄마가 자신에게 해주길 바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걸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엄마는 왜 이걸 못 해줘 나한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너에게 뭘 더 해주니? 이렇게 하면서 그 대화가 이제 감정적으로 치닫으면서 되게 일부러 생채기를 내는 발언들을 막 서로 막 해요. 근데 그 장면이 정말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게 싸웠던 적이 있어서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엄마와 딸의 관계도 다 비슷하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장면에서도 그렇고 결국 바라는 거 기대하는 이상향 근데 저도 진짜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특히 엄마와 딸의 관계가 복잡할까? 그게 진짜 궁금하긴 한데 이게 앞에서 신디가 얘기한 것처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유독 막 K 장녀 이런 말도 있고 한국 엄마와 딸의 관계가 뭐 미디어나
그런 문학이나 그런 데서 좀 특수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그게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게 제가 가까운 사람들을 타인으로 인식을 하려는 걸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다가 느낀 게 엄마와 딸의 관계도 가장 가깝기 때문에 서로를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통제하려고 드는 거고 내 예상이나 내 기대대로 안 되면은 자꾸 싸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심한 이유가 그러니까 타자화를 좀 안 하고 자기 자신으로 좀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이유라면 우리 딸들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면 젠투는 그런 적 있어요? 엄마와 나를 되게 동일시해서 근데 좀 그럴 때가 간간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은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엄마랑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긴 한데 뭐 밖에 나가서 이거는 좀 다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밖에 나가서 엄마가 굳이 저렇게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말을 해요. 그래서 뭔가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엄마 말을 한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게 약간 타인으로 인식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상황에서 또 싸움이 되겠죠? 막, 그렇게 왜 하냐. 이럴 땐 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약간 그렇게 좀 통제하고. 그런 부분에서 하게 되는 게. 그렇구나. 미연은요? 저도 좀 비슷하게 그런 동일시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긴 한데 또 더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바코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엄마가 저한테는 좀 어릴 때 되고 싶은 이상향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그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서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의 시각 차이도 좀 나중에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엄마가 가정을 위해서 커리어의 어떤 걸 포기할 때 좀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럴 때가 많았거든요. 저희 엄마가 올해에 은퇴를 좀 일찍 하셨는데 그게 이제 세 딸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서 노동을 더 하고 싶으시고 막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충분히 돈을 더 벌 수 있고 직업적인 성취를 좀 더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이제 다 성인인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거든요. 딸이 3명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 딸 3명이에요. 그래서 더 복잡했던 게 이제 딸들 간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딸 어때요? 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쵸? 진짜 달라요. 그래서 또 아까 그 얘기도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젠투가 한 말 중에 K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좀 잦은 모녀 관계 갈등 중 하나가 그 엄마가 딸한테 너무 뭐 한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저도 조금 저희 언니들이 저보다는 살짝 애 같아서 엄마가 저한테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는 층위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K 장녀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K 장녀 이따가. 맞아요. 저는 약간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는 내가 기대고 싶은 존재고 날 보호해줬으면 좋겠는 맞아요. 존재인데 사실 아빠한테는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엄마는 보호받고 싶은 동시에 내가 지켜주고 싶은 존재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게 너무 이 복잡하잖아요. 맞아, 이 감정 맞아요. 자체가. 그래서 더 엄마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맞아요. 특히 한국,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뭔가 엄마가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오면서 느껴왔던 겪어왔던 우리가 지금 느낄 때는 어떤 불평등이나 엄마 개인적인 성취를 못해서 느끼는 아쉬움 같은 것들을 더 크게 느껴서 이 사람을 내가 지켜주고 싶은데 맞아요. 거기에서 오는
그런 마음이 사실 불만으로 아까 미연이 말해준 것처럼 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엄마들만 이 너무 그 딸들을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고 약간 투영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딸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여러분은 그러면은 요즘 엄마랑 자주 다투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항상 다투게 되는 건 제가 원하는 만큼의 공감을 엄마가 해주지 않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당한, 불합리한 일들을 제가 겪었을 때 사실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뭐 하기보다는 기대고 싶으니까. 그리고 엄마 어른이니까 엄마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지 않아? 왜 이렇게 하는 이런 공감을 받고 싶은 건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꼭 그 사람도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뭔가 저한테 참으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이 대화에서조차 나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나를 그렇게 뭐랄까요 서포트 해주지 못하면 나는 이걸 어디서 봤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내 편 들어주면 안 돼? 이런 그게 안 돼서 정말 통화로 많이 싸웠던 적이 있어요. 막 감정상에 막 서로 막 전화 끊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얘기를 해도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사실 나랑 애초에 다른 사람이니까 그리고 엄마는 이미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바뀌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는 진짜 F가 아니라 T다. 근데 저도 신디랑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희 엄마도 완전 T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그런 공감은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거든요. 물론 해주긴 하지만 어쨌든 내 성에 차지 않는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는데 저도 약간 오히려 내 개인 문제와 그런 좀 사회적인 부당함이 섞인 얘기를 할 때 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엄마가 그냥 제가 하도 난리를 쳐서 받아들이기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잘했네요. 예전에는 진짜 뭐 제가 처음에 20살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식당에서 했는데 뭐 어떤 좀 나이가 좀 있는 남자 손님이 와가지고 거기 다 남자고 저만 제일 어린 여자 알바생이었는데 굳이 저한테 다 셀프인데 물을 따라달라고 한다거나 패더밥을 시켜서 비벼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아가씨라고 부르거나 근데 제가 그때 한창 아가씨라는 호칭에 너무 민감해져 있어서 엄마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이제 공감을 못하는 그럼 뭐라고 불러? 뭐 학생이라 부르고 학생이 아닐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왜 이거를 그렇게 나 그냥 그랬구나 하고 그러면 되지 하는데 네 글자면 되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맞아. 저도 그때 좀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찾아봤어요. 나만 이런가? 우리 엄마만 이래? 아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래서 막 찾아봤는데 이런 엄마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반복되는 일이니까 그냥 내가 안 해야지? 그냥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 같기도 해요. 미호는 어때요? 두 분은 이제 세대 차이에서 나온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아까 그 바코가 얘기했던 그 지켜주고 싶은 감정 거기에 살짝 꽂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살짝 엄마를 제가 양육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엄마의 보호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이 뭔가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오히려 집 안에서 대화를 하다가 엄마가 나한테 너무 기댄다던가 아니면 밖에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이상으로 감정을 쏟아내실 때 조금 벅차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 벅차요. 이게 참 딸과 엄마의 관계가 보통은 엄마가 딸을 짝사랑할 것 같은데 저희는
딸이 엄마를 짝사랑하는 관계거든요. 어. 대체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진짜 미연 그런 얘기를 것 같아요. 듣다가 생각난 게, 그러니까 엄마는 바깥 일에 대해서 딸한테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집 안에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감정적으로 맞아요. 하는 것 같고, 딸은 그 반대인 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집 안에서 뭔가 그 편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맞아. 때 딸을 좀 찾으시는 맞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맞아. 친구들도 엄마와 이제 관계가 어려워져서 저한테 상담을 할 때 주로 갖고 오는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엄마와 아빠가 싸웠는데 그거를 다 이제 편들어줘 하면서 다 얘기하신다든지 이런 문제가 결국 원인은 그 서로 독립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아직 완전히 독립을 심리적으로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항상 엄마가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미연이 아까 엄마를 짝사랑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항상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감정은 살짝 다르잖아요. 그 좋아하는 감정이 발전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해도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는 건데, 엄마가 항상 저를 사랑은 해도 나를 좋아하진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때때로 있어. 어쩔 때는 엄마가 날 좀 지긋지긋해하는 것 같다거나, 날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거나, 특히 제가 이제 취준을 오래 하면서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엄마랑 마주치는 시간이 많았는데, 나를 볼 때마다 항상 미간이 좁혀져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저도 감정이 상하고 너무 신경을 쓰고, 맞아. 그러면서 좀 그게 주로 엄마와 감정 상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엄마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 느낄 때. 맞아요. 맞아요. 엄마한테만큼은 잘 보이고 싶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엄마랑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엄마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아닌 모습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피차 일반이다. 아,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한 감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랑은 당연히 하고, 좋아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전 엄마를 생각하면 엄청 애틋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진짜 좋아하는 친구를 생각하면 그 친구한테 항상 잘 보이고 싶고, 그 친구가 매 순간 나를 좋아하고 찾아줬으면 좋겠잖아요. 전 약간 엄마에 대한 감정이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엄마한테 특히 어렸을 때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을 좀 바랐던 것 같거든요. 진짜 그냥 내가 무슨 일이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해도 그냥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고, 그래도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엄마로서의 사랑이자 내가 그래야 사랑받고 엄마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요즘에는 좀 더 오히려 그 반대가 되면서 진짜 엄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엄마랑 나랑은 정말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엄마한테 약간 서운하고 싸우고 이랬던 이유가, 내가 엄마한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랐기 때문에 서운함을 느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요즘 들어서 제가 경험하는 게 많아져서겠지만, 엄마가 예전에 나를 서운하게 했던 그런 선택들을 좀 엄마이기 전에 그 한 사람으로서 했던 선택으로 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저희 엄마 아빠 맞벌이라서 제가 뭐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동생 학원 시간 되면은 이렇게 마중 나가고, 그리고 뭐 그런 일도 있고, 뭐 아니면 어릴 때 엄마가 하루 종일 일도 하고 집에 와서 두 딸 밥도 차려줘야 되고 집안일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 가끔 말이 좀 안 좋게 나갈 수도 있고,
제가 하는 말에 집중을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서운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는 더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는 엄마가 그런 상황에서 나를 그렇게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심지어 저희 엄마는 항상 밤에 제가 중학생 때까지도 자기 전에 책을 항상 읽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지? 엄마가 진짜 나를 사랑했구나. 약간 그거를 느껴서 오히려 엄마가 아 그때 그렇게 나한테 했어도 엄마 그런 상황이었으면 진짜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그렇게 했던 그냥 엄마 자체의 좀 모습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그럼 박호한테 좋아함과 사랑함의 차이가 뭔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약간 사랑은 좀 시간이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족 같은 경우에도 함께 자라온 시간이 있어서 사랑하게 되는 것 같고 뭐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좋아하는 거는 좀 내 의지가 반영된 결과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관계도 있잖아요. 뭐 있죠. 가족이라거나 뭐 오래된 연인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느낌? 오래된 연인이라고 하니까 뭔가 확 와닿았어요. 오래된 연인이 사랑은 너무 하는데 좋아함은 없는. 좋아함은 이제 서서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쵸. 근데 박호가 지금 좋아하는 거는 의지인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의지로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좋아하는 건 약간 취향의 영역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오프닝 때 말했던 그 좋아해, 뭐 사랑해 이 차이도 취향 그럴 수도 있겠다. 선택과 약간 맞아요. 그래서 진짜 사실 우리가 항상 정말 다 특히 엄마가 나를 모든 걸 좋아해 주기를 원하는 건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왜냐면 나도 엄마한테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차 일반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좀 됐어요. 근데 엄마가 확 늙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보고 저도 이제 사회적인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는 뭔가 엄마한테 돌려줘야 되는 시기가 접어든 것 같다? 맞아. 아니면 이제 곧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막 엄청나게 엄마한테 뭔가를 돌려줄 수 있고 보답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되진 않았지만 근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엄마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엄마랑 이제 더 같이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많은 좋은 추억 만들고 내가 뭔가 더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엄마랑 같이 안 사니까 되게 가끔 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한 번씩 동생이랑 저랑 이제 먹이고 싶은 음식들 바리바리 싸서 올 때 올해였나? 그런 말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이제 몇 번을 더 보겠냐고. 그래서 엄마가 그 횟수를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근데 그게 뭐 진짜 매년 뭐 2-3번 본다고 해도 진짜 한 50번 이상을 못 보는 거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날 수 있을 때 진짜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호는 좀 어때요? 어떤 마음, 어떤 감정으로 사랑을 하는 것 같은지. 그래서 근데 저는 아까 그 젠투가 엄마가 무조건 헌신적인 엄마였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나는 친구 같은 엄마 말고 엄마 같은 엄마를 바란다고 항상 이런 말을 달고 살았었어요. 그냥 무조건 날 품어주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냥 진짜 어릴 때부터 한결같이 엄마랑 진짜 친구 같거든요.
친구끼리는 감정 싸움도 하고 얘가 내 베프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서로 약간 기싸움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 대한 감정이 진짜 정말 좋아하고 잘 보이고 싶은 친구를 생각하는 그런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때때로 마음에 안 드는 점도 항상 눈에 걸리는. 맞아요. 미연은 어때요? 저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마를 짝사랑하는 느낌이 좀 강한데, 저는 오히려 엄마가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사랑의 형태가 저렇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상하게 아빠한테는 고맙긴 하지만 미안하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엄마한테는 항상 고맙고 미안한 것 같아요. 근데 맞아. 저희 엄마는 이제 외할머니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좀 크시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더 외할머니 옆에 좀 껌딱지처럼 붙어 계시려고 은퇴를 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저를 만날 때마다 이제 할머니 얘기만 계속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내가 나이가 들고 엄마가 할머니가 되면 내가 저렇게 엄마를 짝사랑하고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체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정이 조금 좀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에서 여성으로서 뭐 직업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육아를 하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좀 더 육아를 많이 담당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딸로서의 안쓰러움이 너무 맞아. 강하고 이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고마움이라는 감정을 압도할 때 이제 독립된 두 개체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좀 종속되게 되는 느낌? 맞아요. 제가 이거 주제를 보고 유튜브를 좀 찾아봤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딸한테 뭐 이제 본인을 많이 투영하고 딸을 자신의 연장선상으로 보면서 그 과정에서 딸도 엄마한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걸 의존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커서는 딸이 엄마를 좀 소비하는 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소비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좀 생각보다 딸들도 엄마 커가면서 오히려 엄마한테 나를 좀 많이 투영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요즘에 이제 제일 고민인 문제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이제 저희 엄마는 갱년기가 온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렇게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않고 크레센도예요. 크레센도. 언제 클라이막스를 찍을지 모르겠는데 분명 올해가 최대인 것 같아 했는데 내년에 더 큰 게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점점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특히 상처를 너무 잘 받아요. 엄마가. 그냥 저는 되게 집에서 화를 잘 안 내거든요. 뭔가 화가 나는 게 있어도 항상 좋게 말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 집 사람들이 다 약간 흔히 말하는 성질머리가 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비해서 되게 순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도 사실 엄마가 하는 것에 반만큼도 날카롭게 얘기하지 않는데 무슨 말만 해도 엄마는 좀 상처를 받고 기분 상해하고 그러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대하는 게. 어렵다. 근데 엄마는 너무 쉽게 나한테 상처를 줘. 근데 이 갱년기 저도 짧게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길어요.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그냥 이제는 그냥 갱년기라는 그 이유를 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 아니 저는 사실 저희 엄마가 진짜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서 갱년기인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얘기를 듣기 전에는 짧게 지나가는 줄 알고 우리 엄마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이제 시작. 아니에요. 아직 갱년기가 제대로 안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약간 최근에 크게 약간 변화를 느낀 거는 엄마가 저한테 절대 하소연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이번에도 하소연까지는 아닌데 갑자기 이제 그냥 단순 약간 우울한 그런 감정이 든다고 딱 그냥 담백하게 그것만 말했는데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 진짜 너무 놀라서 동생 이렇게 데려다가 이제 찜질기 다 펴가지고 엄마 눕히고 막 전신 마사지를 막 했는데 근데 약간 길어지면은 진짜 그것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또 나도 이제 그런 엄마 상황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 진짜 갱년기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두 분 그 약 드세요? 갱년기 약? 따로 안 아니에요? 드세요? 근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게 갱년기라서 힘들어 하시는데 본인이 갱년기라는 사실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시구나. 진짜. 그러면 거기에서 되게 자존심 상해하고 그래서 항상 엄마가 나 갱년기인가 봐 왜 이렇게 덥지?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지금 온도가 30도인데 당연히 덥지 갱년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줘요. 그렇구나. 네. 그 그래서 소통이 되게 정해져 있네요. 맞아요. 약간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약도 이거 먹으라고 하기가 좀 더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약간 그런 걸까요? 살짝 뭔가 아픈 사람 취급을 한다거나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약간 이라고 말해주는 게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서 저희 엄마는 2, 3년 전에 시작되셨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얘기 없이 좀 본인이 그걸 인지하시고 바로 병원 가서 처방을 받으셨어요. 호르몬 약을. 확실하시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엄마가 호르몬 약을 먹기 시작한 순간부터 거의 그냥 행복 바이러스. 진짜요? 뭔 일이 있어도 너무 잘 될 거고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 은퇴하시고 요새 살짝 좀 도파민에 미치셔가지고 시청 가서 교육 받으시고 항상 동화책 막 만들고 그러고 계시고 너무 보기 좋다. 네, 진짜 호르몬이 좀 큰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어머니께서 호르몬을 먹고 나서부터 확실히 너무 긍정적으로 변해서 그거를 인지하고 좀 납득하는 게 힘들 수는 있겠지만 한번 시작하면 확 바뀌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생리란 게 뭐라고 여자는 평생 호르몬에 노예네요. 그러니까. 근데 효과가 되게 좋다. 그렇죠. 근데 가끔은 너무 저는 취준하느라 힘든데 엄마 너무 하이. 네, 하이하세요. 그래도 행복하시면 됐죠. 맞아, 행복하시면 됐죠. 맞아요. 엄마랑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진짜 장기적 관점에서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독립이 답인 것 같긴 한데 또 독립을 하고 나면은 엄마의 그 빈둥지 증후군이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약간 이것도 딜레마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저는 그냥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커넥션이 너무 적을 때 딸과 엄마의 관계가 많이 강화되는 것 같거든요. 그 반대급부로. 그래서 저희 엄마는 지금 세 딸이 다 독립을 뭐 경제적으로는 하진 않았지만 집 밖에 나와서 살고 있는데 그때 좀 비교적 잘 적응을 하신 게 엄마가 은퇴 전일 때 독립을 저희가 했었고 사회적인 커넥션이 남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반려동물도 둘 있고 그래서 엄마가 그런 관계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맞아. 이게 엄마가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딸한테 의지를 좀 덜 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불필요한 의지.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저도 저한테 엄마가
좋아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관계라면 제 평소의 관계에서 좋아하는 관계도 많이 만들어야 엄마한테 느끼는 그런 이중적인 감정을 좀 버틸 수 있는 마음의 근육 같은 게 생기는 것 같고. 약간 서로의 관계가 전부가 되지 않게 맞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독립은 필요하겠죠. 근데 진짜 그 선을 어느 정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지금은 이제 같이 살고 이러면 진짜 거의 일체가 돼가지고 맞아요. 너무 그 객관적인 시선도 필요하고. 나도 해줄 수 없는 어떤 감정적인 서포트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좀 덜 그렇네요. 어떤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더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엄마와 딸의 관계에 대해 감시를 해봤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데 이게 엄마도 이만큼 고민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엄마도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이렇게 고민 많이 하는 만큼 앞으로 계속 더 좋은 관계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하는 감시자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감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